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날은 엄마 생신이라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마치고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은은한 커피향이 퍼지는 가운데 엄마가 슬그머니 새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지윤아, 오늘이 내 생일이잖니. 그래서 말인데 소원 하나만 들어줄래? 엄마의 말에 새언니가 밝게 웃으며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순간 분위기가 화사하게 풀리는가 싶었는데 엄마 입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전에 그 거위 얘기 있잖니. 그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민서한테 물어봤더니 지윤이 네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절대 입을 안 열지 뭐니. 근데 난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서 도저히 못 참겠어. 엄마가 간절한 눈빛으로 묻자 순간 사방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얼떨결에 새언니와 엄마를 번갈아 바라봤는데요. 새언니 얼굴이 확 굳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제가 엄마를 째려보듯 흘겨봤지만 엄마가 간절한 눈빛으로 새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때 새언니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입이 무거운 줄 알았지만 정말 대단하네요. 말도 마라. 민서뿐만 아니라 준서까지 입을 꾹 다물더라니까.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엄마가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재촉하자 결국 새언니가 체념한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사실 그 사건은 제 인생의 흑역사라 평생 묻고 갈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궁금해하시니까 어쩔 수 없네요. 말씀드릴게요. 진짜 말해줄 거야? 엄마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대 가득한 목소리로 다시 묻자 새언니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드디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어이가 없어요.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니까요. 새언니가 앞에 놓인 물을 단숨에 들이키는 동안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껏 집중한 표정을 지었고 새언니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새언니, 그러니까 지윤이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올케와 시누이 관계가 된 건 그 거의 사건 덕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둘이 있을 때는 여전히 친구처럼 반말로 지내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예의를 지키기로 약속을 했기에 가족 모임에는 존댓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새언니가 대학을 다닐 때 벌어진 일이었어요. 키 168의 늘씬한 몸매, 게다가 이목구비도 또렷하다 보니 새언니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곤 했어요.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부침성 좋은 성격까지 겸비했으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새언니가 우리 학교에 놀러 온 적이 있었는데요. 남자 동기들이 몰려와 연신 소개를 부탁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새언니는 남자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대학 입학을 앞두고 나눴던 대화가 문득 떠오른답니다. 민서야, 대학 들어가면 연애 같은 건 하지 말자. 괜히 대학 때 사귀면 불편한 일만 생긴다더라고. 어떤 사람은 대학 때 사귀다가 헤어졌다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그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잖아. 그러니까 너도 괜히 대학에서 남자친구 사귀고 그러지 마. 보니까 대학 때 만난 커플들은 거진 다 헤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럼 불편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 그 말에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 생길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하지 마. 근데 넌 인기가 많아서 쉽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 새언니가 자신있게 대꾸했어요. 내가 싫다고 딱 선을 그으면 그만이지 뭐. 그나저나 우리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서 겨울방학 때 유럽 여행 가는 거 잊지 않았지? 당연하지. 꼭 같이 가자. 그때까지도 우리들은 그런 사소한 약속들을 하며 여느 친구들처럼
웃고 떠들곤 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기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자연스러운 글의 흐름상 새언니라는 호칭 대신 지윤이로 사용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지윤이가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윤이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는 걸 무척 좋아했지만 부모님의 단호한 반대로 인해 전공은 전혀 다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남은 미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대학 입학 후에는 결국 미술 동아리에 가입했습니다. 취미로라도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문제는 지은이가 가진 분위기 자체가 너무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키도 크고 늘씬한 데다가 얼굴까지 예뻤으니 동아리에 들어간 그 순간부터 사람들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겠죠. 지윤이가 동아리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가입자 수가 부쩍 늘었고 대부분은 지윤이에게 관심이 있어서 가입한 경우였다네요. 누가 봐도 티가 날 정도로 지윤이에게 잘 보이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모양이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지윤이는 선을 분명히 그었답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 없이 무리와 너무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지내며 스스로를 보호하듯 행동했다고 했으니까요. 지윤이는 성격이 아주 좋은 편이지만 쉽게 마음을 주고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 고등학교 시절에도 절친은 저만 있을 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동아리에서 2박 3일로 여행을 가자는 말이 나왔고 다들 들뜬 분위기였지만 지윤이는 이상하게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집에서 쉬거나 저를 만나서 수다를 떨 생각이 가득했기에 여행에서 빠지겠다고 조심스레 말을 했지만 지윤이가 안 가면 다들 안 가겠다며 볼멘 소리를 했다네요. 결국 눈치를 보던 지윤이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가기 싫은 여행길에 오르게 됐답니다. 그렇게 떠난 여행에서 역시나 남자들이 지윤이 주변을 맴돌았지만 지윤이는 늘 그렇듯 여자친구들 사이에 섞여 조용히 움직였다네요. 그런데 여행의 마지막 날 모두가 짐을 싸고 귀가 준비를 하던 그때 조용히 지윤이에게 다가온 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평소 말수도 적고 그림에만 몰두하던 김현준 선배가 지윤이에게 먼저 말을 걸어왔다네요. 지윤아, 갈 때 내 차 타고 갈래? 그 말에 지윤이가 놀란 눈으로 선배를 바라보며 당연히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니요, 전 괜찮아요. 하지만 그날따라 선배가 계속 말을 이어갔다네요. 들어보니 도착하면 다들 술 마시러 갈 것 같은데 너도 나처럼 술 마시는 분위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난 어제도 술 거의 안 마셨거든. 난 빨리 가서 공부해야 하니까 너도 술 마시러 가기 싫으면 같이 가자는 얘기야. 학교로 가면 어쩔 수 없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 마시러 갈 것 같은데 보니까 너도 술자리 그런 거 싫어하는 것 같길래 말 꺼내본 거야. 김현주는 의대생이라 늘 공부만 하던 사람이었고 그동안 지윤이에게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다 보니 조금 마음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겠지 하는 확신 같은 게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게다가 그날 지윤이는 많이 피곤했다고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이어진 활동, 정신없이 웃고 떠들었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쌓여서 눈꺼풀이 자꾸 내려앉고 있었기에 결국 김현준 차를 얻어 탔다네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짧은 선택이 지윤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김현준은 말수가 적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 지윤이도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었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저와 카톡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 지윤이가 제게 찜질방을 가자고 메시지를 보내왔고 금세 수다 모드로 전환됐거든요. 그러다 제가 언제 도착하는지 묻던 도중 김현준 선배의 차를 타고 온다는 카톡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잔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친하지도 않다면서 그 사람 차 타고 와도 괜찮은 거야? 유일하게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괜찮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학교 선배인걸 뭐. 그래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나한테 바로 연락해. 알았지? 그렇게 몇 마디 잔소리를 늘어놓고 나서야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 시각 조용히 운전을 하던 김현준이 갑자기 말을 꺼냈답니다. 지윤아, 우리 본가가 이 근처인데 잠깐 들렀다 가도 괜찮을까? 10분이면 돼. 그냥 엄마랑 동생 얼굴만 보고 가고 싶어서 그래. 순간 멍해지면서 지윤이가 속으로 대뇌었다네요. 갑자기 본가? 거기는 왜 가?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쉽게 거절할 수가 없었답니다. 공부하느라 자주 못 들렀거든. 근데 너 불편하면 그냥 바로 갈게. 그 말에 지윤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잠시 후 김현준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했다네요. 잠깐 차에 있어. 금방 다녀올게. 그 말을 남기고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갔기에 지윤이는 혼자 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는데요. 한 5분쯤이 지났을까요? 멀리서 김현준이 돌아오고 있었다는데 혼자가 아니었다네요. 그의 옆에는 단정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함께 걷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설마 하는 마음에 급히 차에서 내렸고 머리 숙여 인사를 건넸다네요. 안녕하세요. 그러자 김현준 어머니가 화난 얼굴로 대답했고요. 세상에 나 현준이가 여자친구를 데려온 건 처음이야. 맨날 공부만 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여자친구를 사귄 거니? 당황한 지윤이가 급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답니다. 그게 저는 여자친구가 아니고 그냥 후배입니다. 하지만 김현준 어머니는 웃음을 머금은 채 손사래를 쳤다네요. 원래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 나는 조건 같은 건 안 따져요. 현준이가 좋다고 하면 그냥 그걸로 충분한 거지. 안 그래요? 당황해서 지윤이의 얼굴이 붉어졌고 다시 말을 바로잡았답니다. 정말 죄송한데 진짜로 그냥 선후배 사이입니다. 그제야 김현준이 중간에 끼어들며 상황을 수습했다네요. 엄마, 진짜로 그냥 후배야.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건 맞아. 그 말에 지윤이가 고개를 획 돌려 김현준을 바라봤고 눈이 마주치던 순간 그가 황급히 시선을 피했답니다. 그 어정쩡한 분위기 속에서 지윤이는 말 그대로 멘붕 상태에 빠졌다는데요. 곧 더욱 믿기 힘든 일이 이어졌다네요. 멍하니 서 있던 지윤이의 손을 김현준 어머니가 덥석 잡더니 마당으로 이끌었다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온 김에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요. 내가 직접 담근 레몬청이 있으니까 그거 한 잔 마시고 가면 좋잖아요. 아,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잠깐이면 돼요. 부담 갖지 말라니까. 지윤이가 계속 거절했음에도 김현준 엄마의 손에 이끌려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게 됐다는데요. 문을 지나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그곳에 무언가 어슬렁거리고 있었답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기에 뚫어지게 바라보던 순간 거의 한 마리가 눈을 번뜩이며 돌진해 왔다네요. 그 모습에 기겁을 한 지윤이가 혼비백산한 채 뒤로 물러섰고 거의가 엄청난 속도로 지윤이를 향해 돌진했답니다. 그리고는 지윤이 앞에 딱 멈춰서더니 고개를 삐딱하게 젖힌 채 지윤이를 이리저리 훑어봤다고 합니다. 그 순간을 회상할 때마다 지윤이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것 같다는 말을 제게 몇 번이고 했습니다. 거의가 고개를 이리저리 갸우뚱거리며 지윤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그 모습은 마치 넌 정체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했으니까요. 그 위풍당당한 거의 이름은 복순이었다는데 평소에는 낯선 사람에게 산악기로 유명했던 복순이가 이상하게도 지윤이 앞에서는 순한 양처럼 조용히 있었다네요. 그 자리에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계속 지윤이를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때 김현준 어머니 입에서 도무지 믿기 힘든 말이 터져나왔다네요.
세상에, 우리 복순이도 마음에 드나 보네. 낯선 사람이 오면 난리부터 치는 애가 어쩜 이렇게 얌전할 수가 있어 그래? 곧이어 모자 콤비에 입담이 쏟아졌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복순이가 이렇게 얌전할 때가 다 있다니. 복순이 이 자식도 예쁜 건 기가 막히게 하네. 세상에나 복순이가 진짜 마음에 드나 보다. 우리 딸 복순이가 인정했으면 나도 며느리감으로 합격이야, 합격.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귀기 전에 엄마랑 복순이 마음에 드는지 먼저 확인하려고 지윤이를 데리고 왔는데 완전 대박이네. 엄마랑 복순이 마음에 든다고 하니까 사귀어도 되는 거네요. 그래, 아주 잘했다,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보는 눈이 있다니까. 지윤아, 복순이는 내 딸이나 같은 존재니까 앞으로 잘 지내렴. 우리 복순이를 신혼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우리 복순이 나이가 벌써 6살이니까 잘 지내도록 하렴. 딱 보기에는 우리 복순이 머리통이 좀 작긴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 복순이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거든. 순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가면서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모자와 거의 복순이까지 셋이 머리를 맞대고 합격 통보를 주고받는 그 광경에 말 그대로 넋이 나가고 말았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그 황당하고 코믹하기까지 한 그들을 바라보며 그저 눈만 꿈뻑였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지은이는 거의 정신줄을 놓은 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새하얘졌다네요. 그런데 그 와중에 김현준 어머니가 한껏 들뜬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밥이나 먹고 가요. 마침 삼겹살 사놨는데 이런 날 좋은 날에는 저게 마당 끝 소뚜껑에 삼겹살 구워 먹으면 진짜 끝내준다니까. 지훈이가 깜짝 놀라 급히 손을 흔들며 말했다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에 김현준 어머니가 잠시 표정이 굳더니 곧장 감성 공세를 펼쳤답니다. 지윤이가 그냥 가버리면 현준이도 따라 나갈 텐데 그럼 복순이랑 내가 얼마나 외롭고 슬프겠니? 내가 어려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밥만 먹고 가라니까. 그 말에 이어 김현준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네요. 지윤아, 그냥 밥만 먹고 가자. 여긴 경기도긴 해도 봐서 알겠지만 외곽이라 차 없으면 나가기도 힘들어. 난 여기서 밥 먹고 천천히 나갈 건데 너 혼자 가기 어려울걸? 여긴 워낙 안쪽이라 택시 잡기도 어렵거든. 그 말의 순간 지훈이는 등골이 서늘함을 느꼈답니다. 말투며 분위기며 그들에게서 무언가 알 수 없는 섬뜩함마저 느껴졌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머릿속에 이상한 경고음이 울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려 형식적인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다네요. 아, 네. 그럼 집에다 조금 늦는다고 연락만 할게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들이 바쁘게 음식 준비를 하며 들떠있던 사이 지윤이가 몰래 휴대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지만 두 분 다 전화를 받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당황한 지윤이가 급히 제게 카톡을 보냈어요. 민서야, 나 좀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나 너무 무서워. 그 메시지를 보고는 제가 깜짝 놀라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지윤이가 급히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선배가 자기네 본가까지 데려오더니 밥 먹고 가란 말만 반복해. 거의를 보더니 여동생이라고 부르질 않나. 내 말은 듣지도 않고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해. 거기다 거의가 나를 감시까지 하고 있다니까. 지윤이가 보낸 카톡을 보면서 저 또한 당황을 넘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겁에 질린 지윤이가 알아듣기 어려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결국 지윤이에게 되물었어요. 거의라니? 갑자기 웬 거의야? 대체 무슨 상황인 거야? 몰라. 지금 설명할 시간도 없어. 일단 좀 와줄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어쩌지? 지윤이가 보낸 카톡을 보며 놀라 당황했지만 마침 집에 있었다 보니 오빠에게 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오빠, 혹시 실시간 내유치를 상대방한테 휴대폰으로 보내는 방법 알아? 그러자 오빠가 본인 휴대폰을 보며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우선 카톡에 들어가서 메시지 보낼 상대방 채팅창을 보면 메시지 입력창 바로 왼쪽에 플러스 버튼 누르고 거기에 지도라고 있거든? 그거 누르고 위치 정보 보내기 선택해서 보내면 돼. 근데 그건 왜 묻는 거야? 오빠가 알려준 걸 그대로 지윤이에게 전달하자 잠시 뒤 곧장 위치가 도착했습니다. 곧바로 옷을 챙겨 입고 오빠와 함께 부랴부랴 집을 나섰어요. 그런데 현관을 나서는 순간 엄마가 눈썹을 치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니들 어디를 그렇게 급하게 나가? 엄마,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지윤이한테 무슨 일 생긴 것 같아. 갔다 와서 말할게. 지윤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다니. 몰라. 거의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대. 빨리 가봐야 해. 아니 대체 뭔 소리라는 거야. 거의가 지윤이를 왜 감시해? 엄마가 잠깐 멍해진 얼굴로 서 있다가 갑자기 불이 나게 뒤를 따라 나오면서 외쳤습니다. 민서야,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거의 얘기라면 절대 만만하게 보면 안 돼. 엄마가 옛날에 거의 키워봐서 아는데 걔네들 성질나면 사나운 개보다 무서워. 거기다 100m 달리기 선수 뺨 후려칠 정도로 빠르니까 지윤이한테 절대 방심하지 말라고 해. 니들도 조심하고. 엄마의 절박한 외침이 메아리처럼 등 뒤에서 울려 퍼졌지만 그때 당시 우리는 그냥 귓등으로 듣고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지도에 찍힌 곳으로 출발했는데요. 차 안에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가는 동안 지윤이와 계속 카톡은 주고받을 수 있었다 보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얼마 뒤 지도에 찍힌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지윤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어. 우리가 들어갈까? 메시지를 보내고 몇 초 지나지 않아 지윤이가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눈은 동그래지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있었으니까요. 뭔가에 단단히 겁먹은 표정이었는데요. 그런 지윤이 뒤를 따라 김현준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놈의 거위까지 뛰어나왔습니다. 솔직히 그 장면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는데요. 거위는 목을 길게 뽑아 몸을 앞으로 밀듯이 내밀고 있었고 그 작은 눈으로 우리를 쏘아보듯 노려봤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높은 소리가 나오는 것인지 깍인지 꾀긴지 정체를 모를 비명을 지르며 부리로 딱딱 소리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바로 달려들 것처럼 보였기에 깜짝 놀라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는데요. 그때 오빠가 주저없이 앞으로 나서더니 지윤이의 팔을 단숨에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따라오면 어떡해? 그 말이 끝나자 김현준이 노려보듯 다가와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 와중에도 거인은 끊임없이 꾀꾀거리고 있었는데요. 그 소리에 혼이 나갈 정도였어요. 곧 김현준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러자 오빠가 한 채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당신이야말로 누군데 내 여자친구한테 이딴 짓을 해? 뭐? 여자친구? 그래, 지은이는 내 여자친구야.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할 사이인데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고. 경찰에 신고 안 한 거 다행인 줄 알아. 그 바람에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는데요. 순간 어떻게 그런 말이 술술 나왔는지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고 했지만 그때 오빠 입에서 정말의 쥐 신들린 듯 말이 쏟아졌어요. 그 말에 김현준과 그의 어머니가 혼비백산한 얼굴이 되더니 김현준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의대생인데 감히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말에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의대생이면 무조건 여자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괴상망측한 사고방식을 신념처럼 믿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곧 김현준이 지윤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윤아, 진짜야? 진짜로 남자친구 맞아? 그러자 지윤이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맞아요. 결혼할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관심 없었던 거예요. 선배, 오늘 같은 행동 두 번 다시 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끝으로 우리는 차로 향했지만 그때 거위가 꽥꽥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정말이지 돌진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네요. 우리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지훈이는 학교에서 약혼자가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거위의 추격 이후 정말로 오빠와 사귀게 되었고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날 이야기를 전부 들은 엄마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별일도 아니구만. 그 얘기를 왜 숨기고 그랬어? 저한테는 정말 공포였거든요. 거기다가 창피하기도 했고요. 그러자 엄마가 웃음을 지으며 입을 뗐어요. 그래도 나는 거위랑 그 집 모자한테 참 고맙네. 결국 그 덕분에 준서랑 결혼한 거잖아.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니까. 엄마의 말에 새언니가 고개를 푹 숙이며 수줍게 웃었답니다. 그 이후로도 엄마는 가끔 그 모자에게 고마움을 표하곤 했는데요. 새언니가 워낙 착하고 성격도 좋다 보니 부모님과도 무척 잘 지냈거든요. 성격도 밝고 싹싹해서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곤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조카 하은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그야말로 가족의 활력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오빠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 하은이의 유치원 등하원은 주로 엄마의 몫이었는데요. 하은이는 말을 정말 잘하고 똑똑해서 엄마는 하은이랑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게 전혀 지루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하은이가 엄마 몰래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아버지,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어? 오늘? 무슨 날인데? 아버지, 오늘 할머니 생일이야. 근데 깜빡했죠? 어? 아버지가 그걸 깜빡했네? 지금 할머니랑 이모 할머니가 얘기하는데 저번에 이모 아버지는 꽃다발 엄청 큰 거 선물했대. 근데 아버지는 진짜 큰일 났어. 할머니가 생일도 몰랐다고 앞으로 아버지 밥 없대. 진짜 그랬어? 어, 엄마랑 아빠랑 꼬모랑 꼬모부는 다 전화해서 생일 축하했죠. 하은이도 했고. 근데 아버지만 안 해서 이제 아버지 밥 못 먹어. 아빠가 슬며시 웃으며 물었답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자 하은이가 마치 비밀 작전을 알려주듯 조심스레 말했다네요. 집에 올 때 이따만큼 큰 꽃 사와서 할머니한테 생일 축하해요 해야 돼. 그래야 밥 먹을 수 있죠. 그래? 알았어. 아버지가 꽃 엄청 큰 거 사갈게. 고마워, 하은아. 응, 꼭 사와야 돼. 아버지 밥 못 먹으면 하은이가 슬프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오는 동시에 아빠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작고 여린 목소리에 담긴 하은이의 순수한 마음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고 했으니까요. 하은이는 새언니를 꼭 닮아 똘똘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랍니다. 며칠 전에 오빠 부부가 둘째를 가졌다는 소식에 온 가족이 기쁨에 들떴고 그 소식을 전한 날 엄마는 두 손을 꼭 맞잡은 채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결혼시키길 정말 잘했어. 요즘은 하은이 덕분에 하루하루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니까. 그 말에 가족 모두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조카를 보며 하루하루가 행복과 웃음으로 채워지는 나날이었으니까요. 새언니의 순산을 진심으로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사랑과 웃음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